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윤호의 아빠님께서 오늘 또 만신의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만신의 할머니 이야기는 바로 신을 버린 한 무당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무당이 신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오늘 아빠님이 또 오랜만에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만신의 할머니 이야기에서 나올 이야기가 바로 신을 버린 무당이라고 저에게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빠님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의 이야기는 신을 버린 모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장마니까 장마철에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장마가 있었던 때 70년대 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셨는데 할머니는 그때 당시에 이제 대구의 남산동이라는 곳에서 살고 계셨대요. 그날도 이제 장마가 시작돼가지고 하늘에 뭐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오더래요. 비가 뭐 엄청 오는 날인데 지방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셨대요. 그 할머니, 신어머니가 워낙 큰 셋을 무셔가지고 이제 일 도와드리러 가셨다가 굿을 그럭저럭 많이 하던 시절이셨는데 굿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시는 날이셨대요. 그래서 네. 받아온 삭하고 음식 그리고 이제 무구하고 몽구리를 담은 거를 이제 머리에 이고 이제 버스 터미널에 내리셨대요. 예. 그래서 제가 할머니 또 몽구리가 또 뭐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 몽구리라 못 알아듣겠구나. 무복이래요, 무복. 아, 신복. 그때는 그걸 다 짊어지고 다니셨대요. 예. 방울이나 부채나 신복 같은 걸 이제 이고 다니셨대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뭐 준비가 돼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본인 거 본인이 메고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버스 터미널 내렸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버스가 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막 도로가에 물이 넘치고 뭐 이런 게 다반사여가지고 버스가 운행이 안 된대요.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대나무 우산 파는 걸 사가지고 그걸 두고 이제 한 손에 머리에 이고 한 손에 우산을 들고 걸어가셨대요. 서부 터미널에서 거기까지 걸어가셨대요. 엄청 먼 거리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죠. 차로 가도 한 20-30분은 걸릴 거예요. 네. 20-30분 걸리는 거리를 우산을 쓰고 걸어가신 거예요. 오후 늦게쯤. 그렇게 걷는 거 익숙하시니까 걷고 계셨는데 해가 지는 시간은 아니었는데 이미 먹구름이 자욱하게 깔리니까 컴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걸으셨나 이제 동네 어기쯤 도착하셔가지고 비를 피하려고 이제 구멍가게 밑에서 우산을 접고 잠깐 이렇게 서 계셨대요. 그 서 있는데 뭐 바다에서 날 것 같은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비가 막 내리는데. 예. 바다에서 날 것 같은 비린내하고 짠내가 엄청 나더래요. 짠내가 왜 나지 이 생각을 딱 하시는데 이제 머리에 이고 있던 방울에서 소리가 막 나더래요. 딸랑딸랑 하면서. 예. 그 처음엔 그냥 무시하셨대요. 거기가 무당촌이었대요. 무당들이 엄청 많은 사람 근처에. 그 할머니 그 무당촌에 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 가면 도움받을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사를 하셨대요. 그리로. 네.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거기서 계시는 방울 소리가 들리길래 방울을 꺼내셨대요. 짐을 풀어가지고 방울을 꺼냈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귀신들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방울을 이제 손에 쥐셨는데 갑자기 손이 그냥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쓱 들리더래요. 쓱 들리더니 막 방울이 막 딸랑딸랑 거리더래요. 할머니 이거 와 이러나 이러는데 그 방울 끝에를 보니까 저기 마을 저 안쪽에서 뭐 막 시커먼 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보니까 모양새가 누군가를 찾는 것 같더래요. 이지저지 기웃하면서. 그래갖고 소리나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불러봤는데 오지는 않고 도망을 치더래요. 할머니 이거 주고 와저라나 왜 도망가지? 그러고 아유 이거 뭐 별일 아닌가 보다 하고 신경을 끄셨대요. 예. 다시 짐을 정리하시고 이제 머리에 이고 우산 들고 이제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이제 막 도로도라 집으로 가시는데 거지마냥 골목 구석에 비를 피하고 있는 모녀를 보시는 거예요. 나이는 이제 어머니는 할머니하고 이제 동년배 같고 딸은 이제 갓 어린 티를 벗은 이제 10대 초반 애였대요.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우산도 없이 그 엄청난 비 속에서 골목에서 막 보들보들 떨고 있더래요. 얼마나 기가 차요 할머니가.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이제 할머니 우산을 건네주셨대요. 그 당시에 우산 가격이 30원밖에 안 했대요. 그때 나무 우산이 30원밖에 안 했는데 그 돈 없어가지고 이렇게 비를 맞고 있나 싶어갖고 그 우산을 주시면서 말을 붙이셨다. 아이고 아지매 이래 비가 퍼붓는데 여서 뭐하는겨. 이거라도 쓰고 지 따라 오이소. 비 피할 곳 찾나 본데 우리 집이라도 비가 그칠 때까지만 있다가라도 가시라고 가이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머뭇하다 우산을 받으셨대요. 네. 우산을 받고는 딸한테 이제 씌워주고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패기치기 싫으니까 이제 그만 가볼랍니다 하고는 가더래요.
그 할머니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 비 막 오는데 캄캄하고 막 한밤중에 비 억수가 쏟아지는데 그 대나무 우산 그거 바람 불면 부러지는데 그거 들고 막 간다 그러니까 할머니 쫓아가셨대요. 아유 그러지 말고 비라도 피하고 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머니 멈춰 세우고 이제 얘기를 막 하는데 아침에는 뭐 이렇게 간다 치지만은 아는 무슨 잘못이냐고. 이 밤중에 이 비에 어디를 간다고 그러냐고. 아이고 그러지 말고 좀 쉬었다 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또 갑자기 할머니 보통에서 이제 방울 소리가 나더래요. 딸랑딸랑딸랑하고. 할머니가 방울 손에 쥐셨는데 아까처럼 또 손이 스르르 움직이더래요. 한 곳을 가리키면서 방울이 막 딸랑딸랑 거리더래요. 할머니가 무슨 일인데 여기라노 싶으셨는데 그 방울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 아주머니가 애를 꼭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더래요. 주저앉아갖고 막 부들부들 떨더래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딱 그치고 나니까 아주머니가 뭐가 무서운지 막 이리저리 막 두리번거리더래요. 예. 할머니가 아침에 그 무슨 일인지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이 어두운 밤중에 비까지 오는데 어디를 간다고 이렇게 서두르는겨. 우리 집으로 가입시다. 이러지 마시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딸 손을 잡고 이제 무서워서 그랬는지 할머니 따라오더래요. 비 막 뚫고 집에 도착을 하셨대요. 옷도 갈아입고 애 목욕도 시키고 이제 뭐 식사하셨냐 그러니까 밥도 못 먹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챙겨주셨대요. 방에 불을 넣고 구판에서 가져온 음식하고 이렇게 대접하시면서 간단하게 상차려서 드리니까 얼마나 굶었는지 모르는데 엄청나게 막 배고프다는지 막 퍼먹더래요. 딸이. 어머니는 그래도 체면 때문에 좀 막 이렇게 깨작깨작하고 있는데 딸은 어리니까 모르잖아요. 배가 고픈데. 막 퍼넣더래요. 할머니가 천천히 먹으라고 체한다고. 누가 뺏어 먹는 것도 아닌데 와 이라노 하고. 그렇게 밥을 다 먹고 난 뒤에 아이는 이제 피곤해가지고 잠이 스르르 들어붙고 그 할머니가 이제 그 아주머니하고 이제 마주 앉으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큰절을 하시더래요. 예.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할머니도 맞절을 하셨대요. 아유 왜 이러시냐고. 아니라고 이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봤는데 모르는 척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 동네 도착해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하루만 재워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아. 온 무당집을 다니면서. 근데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재수없다고 막 소금 막 뿌리고 막 한 거예요. 그 면제는 되고 재수없다고 빨리 꺼지라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쫓아오는 게 무서워가지고 이제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골목길 구석에서 이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 이제 그 전에 받았던 용암분한테 받은 부적 때문에 무당들이 많이 사는 무당촌에 들어오면 쉽게 자기를 못 찾는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다니셨대요. 아이고. 한 반년은 이제 그렇게 다니면서 허드렛 일을 하시면서 조용히 살다가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할머니 사시는 데까지. 할머니가 그 얘기 다 들으시고는 이제 마을 입구에 있었던 일을 이제 얘기해 주셨대요. 아침에 안 그래도 내가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방울이 울리고 뭐 비릿한 냄새가 나더만 짠내가 확 나더라고. 그 하늘에서 뭐 둥둥 떠댕길길래 뭔가 싶어갖고 내가 물어보려고 불렀더니 사라졌는데 혹시 그게 아줌마를 따라다니는 거냐. 그러니까 아 맞다고. 그거라 얘. 우리 아를 따라다닌다 아닙니까? 그 요망한 건 제가 버린 신이라 얘. 이러는 거야. 예. 한 몇 년 됐지 얘. 그 할머니가 물어보셨대요. 신이 얘? 그게 신이라고 얘. 뭐 제 눈에는 귀신처럼 보이더만 그게 무슨 신이냐고.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이제 사정을 설명해 주셨대요. 자기도 처음에는 신인 줄 알고 받았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믿었고 몇 년 전까지는 잘 받들어 모셨대요. 그분은 고향은 울산인데 부모님이 염전을 운영하셨대요. 제가 질문, 할머니 울산에 무슨 염전이요? 그랬어요. 보통 염전은 서해안에 있잖아요. 상식이랑 안 맞아가지고 할머니 울산에 염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울산이 되게 유명한 염전이 있던 곳이래요. 옛날부터. 서해안뿐만 아니라 동해안에서도 울산에서도 염전을 가꿨대요. 뭐 방식이 다르지만. 그래서 옛날 뭐 고려시대 때부터 계속 내려오던 염전이 있던 데라서 그 어머니가 염전을 하셨대요. 부모님이. 울산에 공장이 지어지기 전부터 되게 염전이 많았고 개발하면서 염전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염전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부유하게 자랐대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전쟁통에 하나 있는 이제 남동생을 잃었대. 부모님이. 피난을 다녀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마음을 병을 얻은 이제 아버지가 시름 앓더래. 그러면서 가세가 이제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는데 아버지도 아프시고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제 결국 용암 무당을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뭐 다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했대요. 무당이. 신을 안 받아가지고 노해가지고 이 난리가 난 거 아닌가요. 부모님 살리려면 지금이라도 신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신을 받고 열심히 이제 신어머니 밑에서 봉양을 했대요. 이제 거짓말같이 신을 받고 나서는 이제 아버지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대요. 예. 그 시간이 흘러갖고 신어머니가 맺어준 인연으로 결혼도 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 생기네. 결혼 후에 유산을 벌써 한 3-4번을 했대. 남편이 그때부터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자식을 잃었으니까 마음 붙일 데가 없어갖고 밖으로 도나보다 이 아주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다 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참고 지내셨는데 그렇게 밖으로 떠도는 남편이라도 있으니까 든든했대요, 본인은. 그리고 나서 이제 딸아이를 가지고 나서 뱃속에 있을 때 조금 나아졌대요, 남편이. 애가 가졌다 그러니까 자주 집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애한테 뭐 부모 노릇 하겠다고 하다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갔다는 거, 그 중에. 돌아가셨대요. 그렇게 딸을 놓고는 힘들게 사셨대요, 그분이. 뭐 구파는 은간 대신 가지도 못하고 뭐 배워야 가는 건데 가르쳐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분은 이제 찾아오는 손님 받고 점사나 봐주면서 뭐 부적이나 좀 써주고 뭐 이런 것만 하시면서 근근히 입에 풀칠을 했대. 그리고 나서 신어머니가 딸이 3살 되던 해에 이제 집에 찾아오셨대. 그리고 딸을 보더만 아이고 잘을 웃잖아. 저 어린 게 칠성줄이 너무 세게 잡고 나와가 저 우야겠노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억장이 묻어지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또 자기 자식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니까. 하고 신어머니한테 막 울면서 통곡을 했대요. 아이고 어머니요, 내는 이래 살아도 내 자식은 그래 못 키우면 안 될 것 같아야 돼. 부탁드리는데 방법 없겠냐고. 내 추구도 이 길 안 걷고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신어머니가 보통은 신에게 아이 팔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수명은 길게 살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 길을 필시 걸을 거라고. 신한테 판 아이니까 차라리 내한테 알을 팔아라. 내가 대신해가지고 네 알을 받고 용왕 먹이기를 해서 제사를 대신 해주는 걸로 하면 장수는 못해도 이 길은 안 걸을 수 있을 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대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제가 할머니 아이 팔기가 뭐예요? 진짜 사고 팔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도 웃으시면서 하시더니 아이 팔기라는 건 칠성줄이 강하거나 타고난 사주가 센 애들이나 아니면 장수 못할 단명할 애들 그런 애들을 이제 장수를 위해서 대신 빌어주는 게 아이 팔기래요. 오. 절에다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무당이 받아가지고 그 아이의 장수를 위해서 대신 빌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칠성실한테 대신 비는 거예요. 칠성줄한테 동티가 나가지고 애가 이렇게 됐으니까 달래주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알을 진짜 사고 파는 건 줄 아냐고. 그거 아니라고. 그냥 양녀라고 생각하면 쉬운 거라고. 양딸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 그렇게 이제 하시고 나서 아이가 10살 때까지는 뭐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그 신어머니가 때때로 이제 용왕 먹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지성을 들여가지고 애가 무탈하게 자랐대요. 근데 10살이 되던 해에 신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렇게 신어머니가 돌아가고 나서부터 그 해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애가 꾸는 꿈이 너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자기가 들어도 이건 평범한 꿈이 아니야. 분명히 신꿈인 것 같아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리저리 막 주변에 아는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용화 무당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무당을 찾아가니까 무당이 하는 말이 아이고 가야 할 길을 어미가 막고 있으니까 애가 저리 고생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쉽게 바꿀 운명이었으면 찾아오지도 않았을 운명인데 그냥 받아들이라고 막 이래 얘기를 했대요. 그 말에 화가 나가지고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막 아득바득 하면서 막 싸웠대요. 그것도 여러 차례 이제 지쳐갈 때쯤에 이제 구슬 도와주러 간 날에 구슬 집전하던 노무환신이 얘기를 하더래요. 아이고 기구하다 기구해. 그 말에 어이구 왜 그러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노무환신이 얘기하는데 신은 신이되 신이 아닌 것이 자네를 괴롭힌다고. 자네 신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자신한테 넘겨야 될 애를 중간에서 가로채니까 그게 화가 나서 자네 신어머니를 그래 한 기야. 그래도 다행히 자네 신어머니가 돌아가기 전까지 애를 위해서 용왕한테 대신해서 빌어주고 지성을 들여가지고 어느 정도는 막았지만 앞으로는 점점 알을 가지려고 발악을 할 기라고. 그 얘기에 막 이제 제발 방법을 알려달라고 막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원래 그 신이 대 신이 아닌 것 자체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라 끊어줄 수가 없대요. 내 힘으로는 끊어줄 엄두가 안 난다.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한테 가도 힘들 것 같아서 자네를 도와주기는 어렵지만 내 잠시 늦춰줄 수는 있다고. 이제 그분 말씀대로 6년이 되던 해에 자신이 쓰던 무구를 모두 정리해가지고 부모님이 사시던 집터에다가 묻어버리고 애하고 자기 사주를 넣은 이제 집 인형을 물속에다가 수장시켜가지고 죽은 걸로 위장을 해가지고 신을 버렸대요. 그렇게 6년에 버린 후에 그분이 이제 될 수 있으면 이곳에서 멀리 떠나라고. 떨어져서 살아라고. 애의 귀기를 가릴 수 있는 무당들이 모여 사는 마을 근처에 가서 살라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놈이 따라오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대. 그 텀이.
계속 따라오게 될 텐데 그걸 끊어줄 사람을 찾지 못하면 평생을 그렇게 도망다녀야 될 거라고. 예. 그놈한테 잡히는 순간에 자네는 무조건 죽을 거고 자네 딸은 평생을 거기에 얽매여서 살게 되니까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도망다니라고. 그 말에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부모님이 모은 재산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전범에서 모았던 돈을 땅이고 뭐고 다 정리해서 그때부터 도망을 쳤대요. 예.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무당들이 모여 사는 무당촌에서 이제 작은 일이라도 도와주면서 하루하루 버텼는데 그 이상한 게 다가올 때는 특징이 있었대요. 하늘에서는 머리가 떨어지고 땅에서는 뱀이 기어다니고 어머니한테는 꿈으로 나오는데 애한테는 현실로 보이는 거야 그게. 예. 길을 걷는데 하늘에서 막 머리가 막 떨어진대요. 막 툭툭툭 하고 바닥에는 뱀이 막 기어다니고 하늘도 못 보고 땅도 못 보고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막 억지로 버텨가면서 도망을 치면서 하루하루 견뎠대. 그러다가 전라도 광주에 있는 무당촌에 이제 숨어들면서 거기 마을에 사시는 박수 무당이 너무 그게 불쌍해 보였는지 부적을 하나 써주시더라요. 현실에서는 이걸 안 보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이 부적 들고 있으면 꿈에서 나오는 것까지 내가 못 막지만 현실에서만큼은 애를 지켜줄 거니까 꼭 쥐고 다니라고. 예. 그 부적을 들고 떠돌다가 할머니가 사신 데가 떠돌아온 거예요. 그 얘기가 엄청 기구하잖아요. 희한하고. 참 희한 일도 다 있다 싶으셔가지고 원래는 그게 근처에 오면 딸이 미쳐 날뛴대요. 막 통제가 안 된다고 미쳐 날뛴대요. 막. 근데 오늘은 달랐대요. 지금 이렇게 고온하게 자고 있는 거 보니까 본인도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 그 말씀 할머니가 말씀하셨대요. 아이고 다행히도 제가 모시는 어르신이 그 요사스러운 놈을 물리셨나 보다고. 아침에 이렇게 평생 도망 다닐 거냐고. 아침에 이렇게 평생 도망 다니다가 뭐 돌아가시면 그뿐이지만 따님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혼자서 또 평생을 그렇게 도망 다녀야 될 거 아니냐고. 예. 이렇게 손 놓고 도망 다니기보다는 뭐 제가 도와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이것도 인연인데 한 며칠만 있다가 잠잠해지면 그때 떠나시면 안 되냐 이 얘기를 하셨대요. 그분은 이제 아니라고. 잘못하면 내 아지매가 잘못될까봐 내가 이러는 거 아닌겨. 그게 걱정이라 그렇지요. 할머니가 걱정 말라고. 뭐 집까짓 게 우야겠습니까. 난리 칠 거면 벌써 여 와가 난리 쳐야 되는데 잠잠한 거 보니 며칠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면 이렇게 안심을 시키셨대요. 그 다음날도 이제 비는 또 장마니까 세차게 내렸대요. 하늘에 구멍이 났냐. 그 할머니는 이제 그 비가 오니까 그 아주머니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대요. 딸은 이제 편안하게 뭐 막 그림도 그리고 놀고 막 그러고 있었대요. 그 신이 대 신이 아닌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구해주고 싶었대요 할머니는. 그렇게 저녁을 먹고 이제 잠을 잘 준비를 하는데 비가 막 세차게 내리는데 빗소리가 막 나는데 통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빗소리에 묻혀가지고 할머니가 그 소리를 알아차리자마자 모녀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더래요. 막 왔다고 막 난리를 치더래요. 할머니가 방울을 막 흔드셨대요. 방울을 막 흔드니까 이제 그 모녀분이 안정을 금방 찾으시고 할머니는 방울 손에 쥐어주면서 무서우면 이거 흔들어서 잠깐 나갔다가 확인해보고 올게요 하고 방문을 열고 대문 쪽을 보셨는데 어두운 밤중이니까 대문 위로 뭐가 퉁 하는 소리가 들려. 아무 공간이 없는데 대문 위니까 예. 퉁 하는 소리 계속 들리더래요. 할머니가 뭐 둥근 게 대문 위로 넘어오다가 받쳐가지고 퉁 떨어지는 소리 듣던 거예요. 그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할머니 저게 뭐지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옆에 있던 신명께서 저 미친 게 눈이 돌았어. 그 문 열고 몽두리 들고 가서 던져버리면 도망칠 거라고 하시는 그래 방에 들어가서 몽두리를 챙기셨대요. 무복을. 예. 챙기시고 뭐 대문을 탁 여셨는데 대문 바닥에 뱀이 막 우글우글하더래요. 머리 같은 경우가 바닥에 막 널브러졌대요. 그 와중에도 그 대문 위로 공간에 툭 받고 떨어지고 그리고 비린내하고 짠내가 확 풍기는데 할머니는 서둘러갖고 몽두리 바닥에 던지셨대요. 예. 그 뱀들이 다 우왕좌왕하면서 막 도망을 치더래요. 할머니 집 앞에 골목에 벽에 시커멓게 딱딱딱딱 붙어 있는데 그 중간쯤에 뭐가 하나 큰 덩어리 같은 게 둥근 게 하나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머리카락이야. 머리카락으로 벽을 기어 올라가고 있더래요. 예. 몸은 없고 머리만 있는데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삐죽삐죽 솟아나가지고 그 벽을 머리카락을 찝으면서 올라가고 있더래요. 탁탁 이렇게. 할머니가 그걸 보고 고통을 쉬셨대요. 에이 더러운 잡것이 여 뭐 어디냐고 떡썩 안 꺼지냐고 막 욕을 한 짓거리를 막 하셨대요. 승질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둠 속으로 슬며시 사라지더래요. 할머니가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뭐 생전 처음 뭐 요상한 게 와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신령님이 알려주신 대로 어머니한테는 방울을 쥐어주고 딸아이는 몽두리로 싸가지고 입혀가지고는 신어머니 댁으로 급하게 가셨대요. 예. 그리고 신어머니한테 사정을 설명드렸대요. 며칠간 부탁드린다고.
그 신어머니가 말씀을 다 들으시고는 아이고 몹쓸 것이 붙었네. 몹쓸 것이 붙었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고 다행히도 인연을 만나가지고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서둘러서 일 마무리하고 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대요. 다행히도 자네 곁에 계시는 어르신께서 도와주고자 작정을 하신 것 같다고. 어서 가서 마무리 지으라고. 나도 어르신한테 부탁해 놓을 테니까 하시면서 본인이 쓰시던 방울을 주시면서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말라고 격려를 해주셨대요. 할머니도 걱정이 많으셨대요. 뭐 신이 대 신이 아닌 존재라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니까 그게 뭐냐고 이제 신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옛날에는 신이기는 한데 신이 아닌 것들이 신행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대요. 그렇겠죠. 허주라고 하죠, 그런 걸. 네. 주변의 영혼들을 끌어모으기도 하는데 그 영혼들이 좋은 영혼이겠냐고. 거의 대부분은 하늘 가지고 죽은 영혼들인데 예. 그거를 끌어모으는 거라고. 아마도 그 집안에 하늘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영혼일 거라고. 근데 이제서야 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행세를 한 것 같다고. 원래 저 집안 것도 알고 내가 보니까 다른 집안의 것을 들여놓았다고. 그리고는 그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더래요. 자네 어머님이 염전을 물려받으신 건 아니고 사신 거 아니냐고. 예. 원래 염전은 할아버지 때부터 했을 건 아니고 그렇지? 아마도 원래 염전 주인은 죽었을 거라고. 그리고 그놈한테 먹혔을 거고 한을 다 풀었으면 끝이 나야 될 일인데 신이 되고 싶었던 거라고. 그동안 자신이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막은 신이라는 존재에 한을 품고 본인이 신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래도 다행히도 저기 있는 저 사람이 모시는 어르신께서 워낙 큰 분이라서 금초에 그런 게 맴도는 거 알아차리신 거라고. 저 사람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딸아이는 내가 잘 돌보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끝내고 오라고. 예. 그렇게 할머니가 이제 울산을 향하셨대요. 그분이 사시던 마을은 이미 이제 개발이 이제 한창 진행 중이었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찾을 수가 없으니까 묻기는 묻었는데 돌아가신 신어머니가 이제 용왕 먹이기를 하시는데 터로 가가지고 구성수굿을 하셨대요. 신을 불리다가 돌아가신 분들 불러오는 굿이라고. 네. 그렇게 만난 이제 신어머니한테 이제 자초지정을 물어보셨대요. 근데 본인은 이제 열심히 용왕한테 빌었는데 공사 시작하면서 그걸 묶어놨던 털을 밀어버리니까 이제 밖으로 나온 거예요. 네. 묶여있던 걸 풀어놓으니까. 그래서 본인한테 결국은 화가 미쳐서 내가 그렇게 됐다고. 내가 먹혔다고. 다행히 이제 그분께서 돌아가시고 났지만은 그 예전에 그 아주머니한테 윤년에 그 일을 해주신 분을 이제 물어물어 찾아가지고 물어보시니까 그분께서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혹시나 몰라가지고 수장됐던 그 집인형을 꺼내가지고 그 묻었던 무구를 다 파내서 묘를 써가지고 거기다가 넣었대요. 같이. 예. 그러니까 거기 묶여있는 거죠. 묘에 묶여있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그러면 거기 어딘지 좀 알려주셔라 해가지고 거기를 찾아가셨대요. 그걸 불러내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하냐고. 아무 상관도 없는 모자한테 이렇게 모질게 왜 하냐고. 신이 되고 싶으면 네가 원한을 가진 먼 후손이라도 찾아가가지고 신 대접을 받으면 되지.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고. 이 사람은 염전을 샀을 뿐이라고. 대체 무슨 원한이길래 이렇게 쫓아다니느냐 하니까 대대로 거기서 염전하면서 염전에서 일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사고로 죽은 사람들 영혼이었던 거예요. 다 묶여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네. 옛날부터 그 염전을 굴리던 사람들이 죽으면 귀찮으니까 자꾸 나쁜 일 생길까봐 무당시켜고 계속 눌러놓은 거예요. 붙여가지고. 선앙당 이런 데다가 계속 묻어놓은 거예요. 죽으면 가가지고 뭐 성불을 시켜줘야 되는데 천도 안 시키고 그냥 죽으면 윽박 지르고 해가지고 거기다 묶어놓고 또 죽으면 묶어놓고. 그러니까 이게 커다란 이제 한이 돼가지고 공사 시작하니까 그게 이제 뛰쳐나온 거야. 뛰쳐나와가지고 먼 후손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 땅 주인한테 간 거야. 예. 그래서 그 부모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괴롭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아주머니는 그게 신인 줄 알고 받았고 이제 엄마한테 뽑은 거 다 뽑아먹으니까 딸한테 가려고 신내림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 때문에 칠성줄 타고 났지만은 그래도 신어머니가 용왕한테 먹이게 칠성을 들여가지고 어느 정도 막았고 네. 지나가시던 노만신께서 뭐 이렇게 하면 된다 해서 시간 늦춰줘가지고 할머니한테까지 인연이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이런 찢어 죽일 것들을 봤나. 야, 곡 죽었으면 곱게 저승으로 가지. 뭐 먹을 게 있다고 이생에 남아가지고 신노릇 해 먹으려고 그러냐고. 이런 쳐 죽일 것들을 봤나. 니들은 다 수장시켜야 될 놈들이다. 하시고는 다 파내가지고 그동안 신어머니가 치성을 들어 용왕한테 가가지고 부탁을 하셨대요. 예. 이것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해안으로 가서 그 큰 신들 있는 데 가서 거기서 던져놓고 오라고. 다시는 물 밖으로 못 나오게 거기 계시는 분들이 시켜줄 거라.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 들고 그냥 남해 가가지고 진도 앞바다에다 던져놓고 오셨대요. 던져버리셨대요. 예. 재수없다 하고 다시는 나오지 말거라 하고 너희들은 뭐 천도 될 자격도 없다 하고 그냥 던져놓고 그러고 오셨대요. 그리고 일은 마무리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할머니 화끈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러게. 그때는 내가 지금처럼 나긋나긋하게 뭐 걔네들 사정을 봐주는 그런 그릇이 못 됐다 얘기 하시더라고요. 더 젊을 때니까 오히려. 네. 지금이면 내가 타일러 가지고 어떻게든지 풀어줬을 건데 그때는 내가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었다 하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네. 할머니가 왕성할 때였대요. 기운이. 그 뺨아래 올리실 때 아닙니까? 거진? 네. 꺼진 뭐 뺨아래 올리실 때죠. 굴판에서 뻘짓하면 뺨아래 올리고 자기보다 연배가 높은 무당이라도 잘못하면 그냥 바로 막 쏘고. 예. 그게 만약에 제대로 된 신명을 얻고 계신 분이면 할머니도 예의 있게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된 신명도 아니고 어디 호주 잡기 막 붙어가지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뭐 때려 부셨대요. 그냥 굴판 한가운데서 이리 오라고. 뭐 굴판 이렇게 하잖아요. 지나가다가 네. 굴판 하는데 사람들 눈 속이는 게 보여. 그럼 가서 엎으셨대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게 뭔지 알아요? 엎을 수 네. 있어요. 뭐 이야기상에서는 엎을 수가 있는데 엎고 나서 이제 고소나 이제 아니요. 신고 이런 거 안 당한가 그 해가지고. 세계 나름의 법도가 있대요. 그 세계. 오, 그래요? 엎으면 그게 영적인 세계라서 기운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 굴판을 엎을 수가 없대요. 아, 신이 놀고 있는 데서는 함부로 가가지고 굴판을 못 엎는데요. 신이 안 놀고 있으니까 가서 할머니가 엎는 거죠. 할머니는 신을 엎고 예. 계시니까 그냥 가서 엎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호주 잡기 들린 사람들은 그냥 비는 수밖에 없대요. 그냥 싹싹 빈대요. 그냥 머리 받고. 뭐 당신 왜 이러냐 이런 말도 안 한대요. 예. 할머니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점사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람들 뭐 조금씩 뜯어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돈 조금 받고 그냥 뭐 좀 알려주는 건데 굿은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 구석까지 몰린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굿을 하러 오는 건데 그 돈을 뜯어갖고 그걸 하니까 그거 엎으신대요. 엎으시고 나서는 본인이 대신 해주셨대요. 그거를. 이런 가짜 무당한테 속아가지고 하면 집을 어떻게 되는 줄 아냐고. 될 것도 안 된다고 이 사람들아 하고 본인이 대신 해주셨대요. 그거를. 예. 굿상 엎고 나서.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조금 연세가 있으신 이제 무업을 하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는 유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 어르신 대단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오늘 윤호인의 아빠님께서 한 모녀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이야기를 갈수록 너무나 재미나게 해주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또 많은 이야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아빠님. 알겠습니다. 네. 네. 아, 만신할머니 이야기는 공포 이야기는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공포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정말 배울 점이 많고 뭔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쓱89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배경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무속 쪽이랑은 연관도 있을 거고 그리고 좀 불교 쪽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는 아마도 정말 또 말씀하시기 힘들었던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쓱89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 쓱89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어릴 적부터 조금 이제 성장하면서까지 이야기일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잠깐 귀신을 봤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 복잡하죠. 어떻게 보면. 네, 태어나기도 좀 복잡하게 태어났고, 살아온 것도 좀 복잡하게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이야기를 다 하자고 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조금 간추려서 오늘은 저희 할머니 관련된 이야기들로만 좀, 이렇게 좀 짜집기를 해봤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 이야기는 한 9살 때부터 지금 30 중반인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약간 짜집기를 했고요. 그 중에 할머니에 관련된 이야기들만 짜집기를 했습니다. 먼저 저는 그 어머니가 두 분이에요. 그 아버지께서 저를 이제 혼외 자식으로 낳으셨고요. 어머니가 저를 낳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머니는 친어머니는 아니시고 이제 저를 그 이후부터 이제 받아들여 주셔서 저를 친자식처럼 잘 길러주셨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그냥 외할머니라고 말하는 건
절 낳아주신 친어머니의 어머니가 아니고 지금 어머니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예, 좀 복잡하긴 한데, 이제 좀 그런 네. 가정사가 있으셨구나. 예. 근데 또 이게 집안의 종교가 좀 또 복잡해요. 친가는 옛날부터 절에 공양 드리고 절에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던 집안이고, 저를 낳아주신 친어머니는 이제 대대로 무당 집안이셨고, 예. 지금 어머니의 아버지가 제 외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되게 이어지기 힘든 집안들끼리 잘 이렇게 이어졌는데, 지금 외할머니께서 쭉 저를 이뻐하셨어요. 다른 손자들보다. 예. 근데 그 중에 어릴 적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하나 하면, 지금처럼 되게 더운 여름이었는데, 낮에 이제 선풍기 앞에서 할머니 무릎에 이렇게 누워 있었고, 할머니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계셨는데, 갑자기 막 불쌍하다고, 얘는 어째 살아야겠노 이러면서 막 우셨거든요. 오, 갑자기요? 근데 할머니가 꼭 살려줄게 이러면서 막 우셨는데, 예. 그때 기억이 되게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9살쯤에 할머니께서 간암 판정을 받으셨고, 손 쓸 새도 없이 너무 악화가 되셔가지고, 병원에서 입원해 계시다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임종은 고향에서 보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병원의 권유로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지내고 계시다 갑자기 악화가 되셔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이제 어머니 고향으로 내려갔던 거죠. 예.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할머니께서 이렇게 방에 자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방에는 안 들어오시고 대청마루에서 저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 스가 스가 이렇게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딱 일어나서 시계를 봤는데 2시 반인 거예요. 초침은 안 들어가고 있었고 2시 반에 딱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문을 열었는데 앞에서 옛날 할머니들 옥색 한복 하시죠? 아, 옛날 한복. 예. 네, 그 한복을 입으시고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더니 제가 방을 나가니까 갑자기 되게 빠른 걸음으로 막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 고향이 이제 바닷가 쪽이셔서 해변 쪽으로 데려가시는데 이렇게 막 숨가쁘게 뛰어야 따라갈 수 있는 속도로 막 가시는 거예요. 딱 바닷가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배가 한 대 대져 있더니 어떤 사공이 타고 있고 거기 배에 딱 올라타시자마자 배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저를 안 기다려주고. 예. 저 멀리서 온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손짓하는 거 있죠. 오라는 손짓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바다에 막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할머니를 딱 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막 온화한 표정을 짓고 계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막 되게 무서운 표정을 지으시더니 잠에서 깼어요. 예. 그리고 그때 기억에는 그 사공이 이렇게 완전 검정색이 아니었고 약간 노란빛이 돌았다 그래야 되나? 그 배 전체에 약간 노란빛이 돌았어요. 예. 그렇게 깼는데 다음날 이제 형제들이랑 같이 막 운동장 나가서 놀고 있는데 한 2시 반쯤에 아버지가 저희를 데리고 오셨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해봤는데 그 손짓을 한 게 이리 오라는 손짓이 아니고 가라는 손짓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오니까 표정 안 좋게 지으셨던 것 같고 예.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3일장을 하잖아요. 3일장이 끝나는 날 그때는 옛날 되게 옛날이어가지고 장례식도 집에서 했었거든요. 예. 집에서 하고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상여도 직접 운반하고 막 그런 시대였어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긴 하는데 그런 때여서 네. 그때 이제 상여를 봤는데 상여 일행이 사람도 많았는데 사람보다 귀신이 더 많은 거예요. 오? 막 상여에 귀신들이 막 매달려 있고 예. 낮이었는데도 약간 이게 황체가 막 사람이다 귀신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실루엣만 딱 보이는 느낌, 그 느낌에 뭔가 안 보이는데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닌데 남잔지 여잔지 뭐 나이가 든 사람인지 젊은 사람인지를 직감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때 처음 귀신을 봤어요. 그전엔 한 번도 못 보다가 그때 처음 귀신을 보고 어릴 예. 적이었으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할머니가 아프셨는데 뭐 어떤 그런 행사? 약간 이런 느낌으로만 받아들였지 잘 모르다가 뭐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인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게 인지가 되면서 그때부터 몸이 너무 아팠어요. 네. 열도 엄청 많이 심하고 사람이 열이 심하면 손끝부터 저리면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뇌수막염이라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상태다라고 하면서 열이 막 40도 가까이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 대학 동기분 중에 가장 친했던 분이 돌아가셨다는 부고가 온 거예요. 예. 저는 아파서 누워있고 부모님은 장례식장을 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거실에 누워있고 형제들은 각자 방에 자고 있었고
부모님은 안 계셨는데 거실에 누워 있다가 이 꿈인지 실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나타나셔서는 머리를 막 쓰다듬으면서 아가 네가 막아야 된다, 아가 네가 막아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막아야 된다? 네. 그러다가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했는데 꿈속에서 약간 물속 같은 느낌이었어요. 움직이기 불편하고 저항도 심하고 약간 뿌옇고 흙탕물처럼 그런 데였는데 거기에 부모님이랑 그 다음에 그 돌아가신 동기분 장례식장에 동기분이랑 친했던 다른 또 친구분이랑 이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예. 보이면서 이제 아버지랑 그 돌아가셨던 분이랑 친구분이랑 세 분이 지나셨는데 그분이 이제 어머니 손을 잡으시더니 재수씨 이대로 집에 가도 못 잘 것 같은데 어디 가서 한 잔 더 하고 가자고 막 권유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약간 아까 말씀드린 그 실루엣들이 막 보이면서 톤이 지금 목소리보다 한 2톤 정도 높았어요. 막 끼끼끼끼끼끼끼 막 이런 소리 있잖아요. 어머, 예. 그런 소리로 막 웃는 소리가 막 들리고 막 제잘제잘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 웅성웅성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막 들어서 자다가 깼는데 이거는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린데도 약간 직감처럼 전화를 해서 너무 몸이 아프다고 나 죽을 것 같다고 막 해서 빨리 오라고 막 그렇게 했더니 부모님은 바로 집으로 오셨어요. 집으로 오시고 그날 새벽에 그 친구분이 집에 가시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시다 돌아가셨고 그 차에 만약에 부모님 타고 계셨으면 같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 이제 제가 봤던 상황이랑 거의 비슷한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딱 알겠다 가자라고 하려고 하는 순간에 전화가 와서 안 가셨대요. 예.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 그때가 10살 이 정도였는데 초등학교 때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무당집이 하나 있었어요. 예. 무당집이 되게 막 화려하고 막 이러니까 그 앞에서 그냥 기웃기웃거리고 그랬었는데 거기 앞에서 분홍색 레이스 옷을 입은 어떤 여자가 저한테 자기는 선녀라고 내가 네 부모도 달렸고 너도 달렸으니까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나를 네가 모셔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몇 년에 한 번씩 용왕, 장군, 동자, 막 불사할머니 뭐 이런 분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런 뭐 불사할머니 이런 말도 아예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유튜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너는 나중에 나이가 되면 날 모셔야 된다. 때가 되면 날 모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한 명씩 추가가 됐어요.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보이는 건 아닌데 이제 이따금씩 보이고 그때부터 더 귀신 더 많이 보이고 더 막 들리고 막 그랬어요. 예. 근데 이게 무섭다라는 감정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섭다는 감정보다는 귀찮다? 왜 이렇게 나타나지? 막 이런 생각밖에 안 했었거든요. 어린 마음에는. 그게 익숙해지니까 그냥 명동 다니다 보면 막 사람 많아도 그냥 다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냥 익숙해지고 그냥 피해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어떤 사고가 난 이후부터 이제는 좀 완벽한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보면 기룡화복이 있잖아요. 그중에 길이랑 복은 안 보이고 안 좋은 일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흉만. 네, 흉이랑 화만. 근데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누가 옆에서 제잘거리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어떤 대목이 기억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보면 어떤 게 딱 떠오르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해주든 안 해주든 그 일이 무조건 일어나요. 아, 맨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해봤는데 일어났어요. 네. 그런 일들이. 근데 그거를 말을 해주고 조심해라고 해도 일어났어요. 그게 무조건 일어날 일이었던 것만 네. 보이는. 그러다가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말 또 안 하고 사람들이랑 말 섞기도 힘들고 약간 아웃사이더로 살았거든요. 그때부터. 네. 그리고 대학생이 되고 자취를 시작했는데 하필이면 거기가 큰 병원에 보면 장례식장이 같이 있잖아요. 네. 장례식장 바로 옆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 원룸이었는데 그 집에 살았는데 그때 약간 가출 비슷하게 부모님이랑 싸워가지고 자취를 시작했던 거여서 네네. 부모님께 아예 지원을 못 받았어요. 돈도 별로 없고 해서 그냥 거기가 싸서 그냥 살았는데 좀 찝찝하긴 했었거든요. 계속 뭔가 막 보이는데 장례식장은 확실히 더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찝찝했어도 뭐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었으니까 그냥 살았는데 그러다가 어릴 때 그 뇌수막염 왔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열이 막 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어야 되는 만큼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기절을 했는데 침대 밑에 보면 이제 TV가 있었거든요. 그 TV랑 침대 사이에 공간이 조금 있었어요. 사람 한 명 들어갈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검정색 도포를 입고 보통 이제 저승사자라고 하면
이렇게 갓을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망나니처럼 이렇게 머리를 막 산발을 한 조선사자가 나타나더니 아무 말을 안 하고 저보면서 계속 되게 소름 돋게 웃고 있는 거예요. 예. 몸은 못 움직이는 가위 눌린 상태였고 갑자기 뭘 말하는데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뭐 기사년 몇월 몇 년생 김가 뭐 누구누구 임진년 몇월 며칠 사망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사년 몇월 몇 년생 제 이름이 나오면서 그 애가 임진년이었거든요. 임진년 몇월 며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명부다, 명부, 이거. 그러다가 죽을 날짜 며칠만 남은 상태에서 갑자기 뒤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면서 그 저승사자 등을 딱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서 막 야 이놈아 얘는 안 된다 이 불쌍한 애를 우째 데려가려고 하냐 막 이러면서 때리시는 거예요. 예. 때리시는데 그 옆에 그때 사공으로 봤던 그 아저씨가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약간 노란 색깔 도는 그 아저씨가. 그러더니 저승사자인지 귀신인지 뭔지 모르는데 그 존재가 할머니를 쓱 보더니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누워있는 저를 막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이제 됐다 이제 안 아플 끼다 이러면서 정신을 차렸더니 몸이 나았어요. 막 완전 이야. 깨어나게 낫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부터 낫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약간 현실과 막 그런 영적 세계 어느 선까지 갔다 온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아까 기룡화복 중에 흉하마 보인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원래는 뭐 3일밖에 안 보였다. 그러면 이제 막 한 달, 두 달. 근데 그때부터 약간 제 의지가 아닌 일들이 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방언 터지듯이 이제 제가 말하기 싫어도 남의 미래를 막 주저주저 말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도 와서 막 복채주면서 누구한테 소개받고 왔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뭐 어디 광고 같은 것도 안 했거든요. 그냥 누구 건 말해줬는데 맞아가지고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찾아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정신 차리면 막 사과랑 배랑 이런 거 해가지고 제사상 차리고 있고 집에 예. 막 향 붙이다가 정신 차리고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막 제가 막 일주일씩 기억이 없는데 정신 차려봤더니 이상한 짓 하고 있고 어디 산에 들어가 있고 막 와. 바다가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집 밖을 안 나갔어요. 거의 히키코모리처럼 나오지도 않고 어디 나가는 것도 무섭고 예. 그래서 집 안에만 커튼 닫고 그냥 계속 있었거든요.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나요, 혹시?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말하는 것도 있고요. 예. 뭐 예를 들면 다음 달 좀 상복 입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 예. 상복 입는데 그 다음 달 또 입는데? 약간 이런 이야기들인데 누가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저주 같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오해도 진짜 많이 샀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집에 막 흉가 같은 보이는 집에 거기 들어가서 앉았는데 친구 만나듯이 거기 있는 오빠랑 이야기도 하고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한 것 같아요. 예. 정신 차려보니까 혼숨 같은 것도 혼자 하고 있고 그러니까 누가 보면 네. 제3자가 봤을 땐 제정신이 아닌 것 마냥. 그때 막 친구들은 정신과 가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긴 했었어요. 진짜 막 이상하게 살다가 이제 어찌어찌 대학 졸업하고 이제 외국으로 취직이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예. 그래서 외국으로 잠시 나가 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해외를 나가니까. 네, 해외 나갔다가 다시 또 한국에 와서 고향에 살 때는 또 좀 약간 그러다가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그런 현상들이 되게 많이 줄면서 예. 되게 막 몸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취직도 잘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살다가 얼마 전에 또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는 막 열이 나는 게 아니고 바위로 들렸는데 예전에 그 선녀라고 말했던 사람이 자고 있는데 제 몸에 올라타서는 비녀 같은 걸로 제 가슴 부분을 이렇게 막 계속 찌르는 거예요. 아픈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막 거의 기절하다시피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다음날 일어났더니 심장 부분이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서 막 이것저것 찍어봤는데도 딱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전부터 조금씩 도와주시던 무당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무석인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어찌 할 바를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전화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너가 오거나 내가 너 안 되면 너희 집으로 갈게. 그러니까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약간 뭐에 씌인 것처럼 그 선생님한테 화가 날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막 짜증이 나고 너무 막 싫은 거예요. 싫어서 막 욕을 하면서 이거 뭐 되냐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쏟아부으면서 오. 거의 발작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진짜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진정하라고,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하니까 진정하고, 그러면 나 안 보더라도 어디라도 가고 싶은 곳에 가서 기도나 좀 하고 오라고. 그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 부당생이 하는 말이 제 목소리가 한 명 목소리가 아니었대요. 아, 한 3-4명이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것처럼 들렸대요. 그래서 얘가 씌워도 뭔가 단단히 씌웠구나. 근데 그때 옆에 모시던 그 실령님이 어디 기도하고 오라고 시키셨다고.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갔다 오라고 해서 저는 그냥 차 끌고 가고 싶은 데로 갔어요. 내비도 안 찍고 막 가는데 이야, 동해바다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어떤 절이 있는 거예요. 되게 그냥 암자도 아닌 것이 절도 아닌 것이 약간 간이로 된 그런 절이 있어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는 원래 작은 절이다 보니까 템플스테이 이런 걸 아예 안 한대요. 근데 너무 거기서 하루 자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스님한테 너무 실례인 걸 알지만 하루만 좀 자고 가면 안 되겠냐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스님께서 흔쾌히 그냥 주무시고 가고 싶으시면 주무시고 가셔야죠 이러시더니 주무시고 가시라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시내에 나가서 막 쌀 같은 거 사서 이제 절에 이제 공양하고 이제 방에 짐을 풀고 한숨 잤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거기는 절 밖에 이렇게 불상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네. 불상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더니 내 이놈 거기서 뭐 하는 것이냐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오, 그 톤이 따라를 못하겠어요. 표준어는 아니었는데 사투리를 쓰시면서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거기서 기도를 하냐고, 여기로 오라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막 따라가 봤더니 제주도에 그런 게 많은데 검정색 큰 바위가 막 있고 이제 물은 들어오고 그런 바위들이 있는 데였는데, 그 할아버지가 오라는 대로만 따라가니까 거기 살짝 동굴처럼 패여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와, 근데 거기 보니까 이미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인가 봐요. 막 초 같은 것도 켜져 있고 막 공양했던 막 과일 이런 것도 막 있고 소주병 막 이런 거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한 1시간 기도했나? 갑자기 막 이상한 막 기분이 들면서 약간 서늘한 기분이 들면서 귀에다가 막 아까 말씀드렸죠, 끼끼끼끼끼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끼끼끼끼끼 뭐 이런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떴는데 검은 연기 같은 귀신들이 진짜 살면서 그렇게 많은 귀신 처음 봤어요. 예, 제 주변을 막 둘러싸고 있고, 그 신이라고 저한테 말했던 아까 그 할머니 뭐 동자님 뭐 그분들이 저를 이렇게 딱 둘러싸고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막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웃는 소리가 너무 좀 따라도 못하겠어요. 그 웃는 게 약간 자질러지듯이 웃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끼끼끼 이건 아니고, 끼깃끼깃 들리면서 이렇게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 애기 목소리, 뭐 할머니 목소리 이런 목소리로 웃는 소리인데 자질러지는 소리로 막 웃는 거예요. 와, 그 검은색 연기가 끼깃끼깃 소리를 내고 그 신이라는 사람들 막 자질러지게 웃대. 사람이 아무리 웃어봤자 입이 귀에 걸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의 귀에 걸릴 수준까지 찢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같이 전부 다. 신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존재들이 그렇게 웃고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살려달라고 빌면서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죄송하다고 그동안 제가 노력 안 했다고 죄송하다고 막 빌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딱 멀리 봤는데 아까 기도하고 있던 그 불상이 있었잖아요. 예, 그 불상이 그 기도하는 데서 보였거든요. 거기서 보여 불상 옆모습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 옆모습이 아니고 앞모습으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태화 같은 거 보면 부처님 뒤에 이렇게 노란 색깔로 이렇게 기운 같은 걸 그려놓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 노란 색깔 빛이 거기로 막 퍼지더니 돌고 있던 그 연기 같은 귀신들은 막 타듯이 사라지고, 막 제가 빌고 있었는데 그 신이라는 존재들이 막 무릎 꿇고 부처님한테 막 비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와, 대박이다. 와, 죄송하다고. 그러다가 기절을 했는데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스님이 저를 깨우신 거예요. 왜 이런 데서 주무시고 계시냐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주무시냐고 막 뭐라고 하시더니, 제가 일어났더니 하반신은 물속에 잠겨져 있었고요, 상반신은 이제 육지에 걸쳐서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흘렸구나. 그리고 와, 어제 기도터 같이 보이는 데가, 어제는 금방 누가 기도한 것 같아 보였는데 기도 안 한 지 꽤 된 것처럼 막 거미줄도 쳐져 있고 막 엄청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따라오시라고 해서 스님 따라서 가서 샤워하고, 그리고 아침을 먹는데 스님이 하는 말이, 거기는 옛날에 이상한 무당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막 이상한 예식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절 지으면서 거기를 폐쇄를 했었대요. 예, 그 막아놨는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이러는.
근데 전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그냥 산책로처럼 이어진 길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막아놓은 거 못 봤는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약간 뭔가 홀리신 것 같다. 홀리신 것 같으니까 일단 좀 쉬시다가 가셔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일단 스님한테 감사하다고 하고 아침 먹고 좀 쉬다가 이제 서울로 다시 가려고 차를 끌고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어떤 샛길이 있는데 샛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또, 아, 기분이 저기는 가야겠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갔는데 거기가 기도터더라고요. 용왕님 모시는 기도터 같았어요 보기에는. 기도터에서 막 기도를 할까 말까 하고 오락가락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아줌마에게 하기에는 나이가 좀 있으시고 할머니라고 하기에는 젊으신 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다짜고짜 저한테 막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쪽은 제자길 갈 사람도 아니고 스님 목자들 팔자도 아닌데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도하고 있냐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저를 막 이렇게 되게 막 살피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한 5분 이렇게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약간 경상도 사투리를 쓰셨어요. 아이고 새 집안에서 그리 본인한테 공을 들였는데 그렇게 빌었는데도 어찌하면 이리 기운이 탁하노 막 이러시는 거예요. 우와. 그러더니 그분이 제 뒤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인사를 하시면서 아이고 본인 자손도 아닌데 뭐 이리 챙기고 계십니까? 막 이렇게 하시더니 제 뒤로 절도 하시는 거예요. 저를 3번을 하시면서 아이고 이렇게 귀하신 분이 이까지 어찌 오셨습니까? 막 이런 얘기 막 하시는 거예요. 하시더니 저를 딱 째려보시더니 저를 막 등짝을 막 때리면서 니 그렇게 죽고 싶든 그렇게 죽고 싶으면 내 손에 죽어라 말하면서 막 때리시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아프게 맞았어요. 아프게 보이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뒤에 목빛 한복 입은 할머니가 보이는데 그 할머니가 누구냐 이러시는 거예요. 본인 할머니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분이시길래 부처님이랑 같이 와서 이렇게 계시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할머니 중에 목빛 한복 입은 할머니는 저희 할머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사연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해드리니까 지금 본인 눈 가리고 입 막고 있는 거 아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귀신 같은 거 보이긴 하는데 뚜렷하게는 안 보이고 막 희미하게 보이지 막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다고 하니까 그게 할머니가 보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가리고 계시는 거 알고 있었냐고. 근데 본인 필줄도 아니고 그냥 들어온 자식인데 이것도 인연이라고 자손으로 받아주셔서 혹여나 안 좋은 길 갈까봐 이제 어떻게 보면 할머니는 목사님의 와이프시잖아요. 네. 근데도 이렇게 큰 결심하시고 불가의 기일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제 신가 쪽에 불가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이 무가 기운을 잠재우려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불가의 기에서 비는 수밖에 없었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막 뭐라고 하시면서 천지분간도 못하고 영매행세나 하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나온 대로 막 짓거리고 사는데 어떻게 그게 사람 사는 삶이겠냐고 살아있는 게 용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미 열려있는 영화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리고 뭐 손목이나 직감도 네가 들고 태어난 걸 어쩔 수 없는데 목이 막 확 막히거나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를 하며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엄청 오랫동안 혼났어요. 다 기억 못할 만큼. 네. 그런 이야기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 어릴 적에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엄청 싸우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할머니가 더 이상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안 하시고 그렇게 할아버지 몰래 절에 가서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게 어릴 적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이야기 듣고 나니까 서울로 오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할머니가 불가의 기일을 하시면서 저를 좀 살려보려고 애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할머니 그 기일이 초파일이에요. 오, 예. 다 하나하나 있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문화무리 하시는 말씀이 그 신이라고 막 했던 것들 다 허주잡신이라고 어떻게 할머니가 이번에는 억지로 떼주셨는데 네가 또 그런 식으로 살면 또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참 혼나다가 제가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연락드려도 되겠냐 연락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것도 할머니 공덕인데 할머니 봐서 도와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연락처 교환하고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되냐라고 말하니까 왜 내가 네 선생인데 막 이런 이야기 하시고 오호. 그치.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냐 그러니까 왜 내가 네 엄마인데 막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말 하시면서 사과를 막 깎아주시는 거예요. 예. 사과를 막 깎아주시면서 집에 가기 전에 다 먹고 쓰레기는 밖에 버리고 집에 들고 들어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서 서울을 올라가다가 휴게소에 쓰레기를 버리고 집에 딱 도착했는데 원래 저희 집에도 막 이상한 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네 지금까지도 한 번 봤나? 한 번 보고 그때부터는 진짜 거의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있다 음식 이제 사람들 좀 몸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옛날에는 기룡화복 중에 형이랑 화밖에 안 보였는데 예. 이제는 오히려 막 좋은 일들이 보여요. 근데 그런 이야기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잘하신 것 같아. 예.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제 돌비님한테 할까 말까 하다가 한 이유가 이거는 가족들도 모르고 저만 아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저희 할머니에 대한 약간 이런 무용담을 누군가는 좀 알고 제 감사한 마음도 이렇게라도 전달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지금 네. 그 할머님은 어떻게 보면 피가 섞인 그런 할머님은 아니시지만 누구보다 진짜 친손주만큼 아끼셨던 분이시고 결국에는 돌아가셨지만 소령으로 네. 계신 거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야,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처음이죠. 부처님까지 등장을 했던 이야기는요. 저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무 기괴한 거예요, 이야기가. 예.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뭐야, 뭐 전설의 고향이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런 걸 겪은 사람인데 이거를 이제 공포방송이나 이런 거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조차도 응?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준비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그거였어요. 뭔가 저한테는 진짜 있었던 이야기고 뭐 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 네네. 누구한테 말하기도 너무 이상하고 말하다가 욕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도 있었던 이야기 솔직하게 다 말하고 제 뒤에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손주가 이렇게 할머니한테 감사해 한다. 본인 입으로 말한다는 건 좀 다른 이야기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쓱89님에게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무당이 될 네. 팔자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아셨다면 절대 좋은 일이든 네. 나쁜 일이든 언급을 안 하시는 게 맞죠. 사실은 그게 보인다고 네, 맞아요. 한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쁜 일을 얘기해도 욕을 먹지만 좋은 일만 얘기해도 욕 먹어요. 사실. 예, 맞아요. 남의 이야기를 보인 대로 말하는 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든 좋은 걸 얘기해도 욕을 먹고요. 나쁜 걸 얘기해도 뭐 보이는 대로 얘기를 했고 들리는 대로 얘기를 했는데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게 또 그 직업의 고충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아무튼 오늘 쓱89님께서 정말 솔직하게 본인이 경험하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모두가 믿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장담해요. 하지만 그래도 아무도 안 믿었던 이야기 몇 명이라도 믿어주는 게 그게 정말 큰 힘이거든요. 이야기 해주시는 네, 분들한테는 진짜 감사드리고 누군가는 본인의 이야기를 믿고 있을 거고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겁니다. 89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예를 들어 무속이나 종교나 이런 걸 믿어라, 뭐 강요해라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런 일들도 겪은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요 정도만 딱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기억이 없다고 하셨어요. 일주일간 본인의 기억이 없으면 그거 만약에 내가 눈치채고 나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했을 때 오는 공포가 상당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라도 이러신 분들 계시면 또 공감 많이 되실 것 같아서 또 응원 댓글 한 번씩, 화이팅하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두